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26도,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이었습니다. 부쩍 가벼워진 옷차림의 행인들. 양산에 아이스크림도 등장했습니다. 실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에어컨을 안 켜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더웠던 것 같아요. 냉방 가전 수요가 본격적으로 몰릴 시기. 포털 사이트에서 에어컨을 찾아보면 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100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무풍 에어컨을 검색했더니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들이 나왔는데요. 가장 저렴한 이 가격에 실제로 구매할 수 있을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4만 원대 가격으로 단연 눈길을 끄는 제품. 상담부터 하라기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160만 원 넘게 내라고 합니다. 실외기 설치 같은 필수 옵션도 빼놓고 값을 매겨놓은 겁니다. 46,470원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167만 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검색 상단에 있는 또 다른 업체. 엉뚱하게도 판매자가 가격을 묻습니다. 여기 좀 저렴해서 연락을 드린 건데. 혹시 거기에 얼마라고 적혔을까요? 왜 이처럼 대놓고 골탕을 먹이는 걸까? 11만 개의 상품들이 전부 다 얘기 쭉 하는데 누가 소비자가 이거 계속 들어가서 쳐다보겠냐고요. 주로 최저가 검색부터 해보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노린 겁니다. 값을 후려쳐놔야 검색 상단에 노출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저가로 정렬을 하면은 아무래도 많이 눌러볼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이 아니면은 좀 속았구나 이런 기분이 들죠. 각 포털들이 허위 가격 신고를 받고 있지만 처리 건수가 적고 속도도 느리다는 지적입니다. 네이버 측은 판매 업체의 수가 급증한 데다 수법도 다양해졌다며 감시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다크 패턴이라 불리는 눈속임 상술. 전자상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요즘은 집 구할 때 이 발품보다 손품 많이 판다고 하죠. 그만큼 부동산 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건데요. 그런데 이 앱에서 봤을 땐 마음에 들던 집, 막상 실제로 가보면 구경조차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허위 매물을 통한 부동산 영업의 실체, 오늘부터 저희 취재팀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집 구할 때 많이 쓴다는 부동산 앱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는 매물이 250개가 있네요. 한 부동산이 내놓은 서울 가산동의 깔끔해 보이는 빌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규모는 30제곱미터, 방 2개인데 가격도 주변 시세보다 1억 원 이상 저렴한 2억 원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허위 매물이 절대 없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33년 전통의 법무팀까지 있다고 하네요. 이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약속 당일 빌라 앞으로 가자 부동산 컨설턴트라는 남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나누자마자 대뜸 이 집은 대출이 적게 나온다는 말부터 꺼냅니다. 중신축이라서 대출이 조금 많이 안 나와요. 담보대출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신용대출 좀 많이 받으셔야 돼요. 예상보다 입주가 늦어질 거라고도 말합니다. 아무래도 한 달 안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제가 여쭤봤는데 좀 힘들다고는 말씀을 하시고 집을 팔아야 돈을 벌 텐데 자꾸 단점만 얘기하는 남성, 어딘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끝까지 집을 보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 핑계를 댑니다. 집주인께서는 좀 더 높여서 매매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오늘 보실 것 같아요. 그럼 앞집까지도 있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먼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700m 반경에 다른 매물이 있다며 은근슬쩍 주제를 돌립니다. 하지만 크기가 맞는 집은 1억 원 이상 비싸고 가격이 맞는 집은 너무 좁았습니다. 앱에서 봤던 조건이 아니라고 하자 남성은 경기도 부천 얘기를 꺼냅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좀 빠지셔야 돼요. 연락적으로. 또 경기도 좀 가운데 있어요. 딱 그러니까 마지노선 부천으로 되어 있고 한 17분들은 다 넘어가세요. 남성이 모는 차를 타고 서울을 벗어나 도착한 곳은 부천시 역곡동. 그런데 너무 높은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역시 생각했던 집이 아니라고 하자 급기야 인천까지 가자고 권합니다. 부천도 이제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그 옆에 이제 부평으로 가세요. 부평. 네, 부평에 있을 게 다 있으니까. 발품 팔기만 벌써 3시간째. 긴장이 풀렸던 걸까? 인천을 향해 차를 몰던 남성이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자, 아무 문제 없는 집을 올리면은 왜 저희한테 연락 안 하세요? 또 잘못해서 생각해요. 이게 편법이죠.
처음 올린 집이 손님을 끌기 위한 미끼성 허위 매물임을 시인한 겁니다. 융자가 있는 집을 싼 매물처럼 올리기도 한다며 다른 수법까지 알려줍니다. 융자금 미포함 이렇게 조그맣게 써놓고 이게 1억 5천에 집이 올라와 있으면은 실질적으로는 3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4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울 금천구에서 출발한 취재팀은 경기도 부천을 거쳐 인천 부평까지 20km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인천에 도착해서야 남성은 태도를 바꿔 온 힘을 다해 집을 홍보합니다. 저희 이사님이랑 건축주분이랑 조금 이제 아무래도 신분이 있으신 분이라서 못해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가 입지가 지금 제일 좋아요. 스트레스가 지나갑니다. 여기가 제일 괜찮아요. 결국 인천에 이 집을 팔려고 이렇게 고생시킨 걸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같은 앱에 같은 부동산이 올린 또 다른 매물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서울 북가좌동의 방 4개짜리 빌라. 역시나 주변 시세보다 2억 원 넘게 싼 3억 2,600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온 여성, 이번에는 집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집값이 2배 가까이 높다는 겁니다. 왜 집값이 다르냐고 따지자 분명히 적어놓았다며 되려 큰 소리를 칩니다. 2배 같죠? 네. 미사용 못한 것도 있고 보신 것도 있고. 확인해보니 소개글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융자금 미포함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여성. 일단 오시면 이해충당도 같이 보고 오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앞서 만난 업자가 실토했던 바로 그 수법입니다. 주로 신혼부부나 청년층인 피해자들은 이런 식으로 가짜 매물에 낚여 시간과 공력을 낭비하기 일쑤입니다. 방을 구할 때 어쨌든 뭐 물리적인 시간이 들고 제 노력이 들잖아요. 약간 돈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급하게 구한 건데 서러운 거죠.